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가계대출 증가함, 아파트 너무 좋아하는 정부가 사기 방조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 가계대출 8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빌려준다. 출시 3개월여 만에 올해 공급 목표인 39조 6천억 원 가운데 70% 이상이 벌써 신청되었다. 그래서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이 반등했다고 하는데 현황을 표로 보면은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2023년 4월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은행은 플러스 2조 4천억 원이 증가되었고 제2금융권은 2조 2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내보니까 2천억 원 정도 지금 플러스가 나온 거죠. 증가가 된 겁니다. 지금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요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지금 2천억이 증가되었다. 불길한 뉴스죠. 불길한 뉴스입니다. 요렇게 계속 증가를 하면 아마도 해외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뉴스죠. 특례 보금자리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뉴스를 보면 특례 보금자리론 30조 9천억 원 신청했다고 합니다. 30대가 40.1%로 최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30대가 40.1%로 제일 많이 빌려갔고 40대가 29.9%로 그 다음 많이 빌려갔고 50대 이상 20대는 나머지를 빌려갔다고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변동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이 있고 요것은 전체 그 대출 금액을 증가시키지는 않는 대출이죠.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전환. 말 그대로 안심 전환 대출, 전환 대출이고 중요한 것은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 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 요 부분이 중요하죠. 주택 구입자가 있으니까 지금 대출 금액이 증가가 된 것이겠죠. 이 적격 대출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도 1만 명이 넘는다. 요것도 반환 용도죠. 안심 전환 대출,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요것은 주체가 바뀌거나 금리가 바뀌거나 이러한 전환 상품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대출 금액의 증가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적격 대출을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주변에 보시면 기존에 8억짜리 전세가 5억 또는 4억까지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지역도 있고 조금 선방해서 8억짜리 전세가 6억 된 곳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8억 전세 들어갈 때는 5억 대출받고 3억 자기 돈으로 해서 8억 전세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8억짜리가 만약에 5억이 되었다라고 하면 3억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내 돈 3억에 대출은 2억만 받겠죠. 그러면 3억 대출 상환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전세 대출 상환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억 원이
대출 순증대가 되었다. 요것은 적격 대출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히 주택 가격이 아직도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특례 보금자리로 쥐어짰는데도 미분양 3천 가구 해소에 그쳤습니다. 1월 달에 7만 5천 가구 미분양, 요게 지금 3월에 7만 2천 가구까지 떨어졌으니까 미분양 3천 가구 정도 해소가 된 것이긴 한데 미미하죠. 미미하고, 그리고 요 데이터는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건설사에서 조금 야매 부리면은 요 숫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는 저조한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아는 30대 40대 바보가 아닌데 왜 지금 하락해 가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요런 거죠. 30대 40대 바보인가? 공을 차면은 뒤쪽이 아니라 공이 앞쪽으로 갑니다. 이것만큼 뻔한 것이 지금 주택 사면 안 된다는 건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죠. 30대 40대는 바보인가? 지금 가계부채 독보적인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잔이 이미 넘쳤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더 부었죠. 특례 보금자리 지금 넘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속된 말로 개발의 땀내도 지금 요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는 더 대출 풀기가 힘듭니다. 더 풀면은 위험하죠. 대출을 지금 또 세계 1위인데 대출을 더 풀겠다.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래서 30대 40대 바보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든 매매 가격이든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물이든 기름이든 추가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빼야 되고 기름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30대 40대 바보 아니니까. 특히나 30대는 정말 바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지금 나이 든 사람들 주택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죠. 그에 비해서 지금 30대 40대 주택이 적습니다. 매수를 일단 그 많은 주택 중에서 일부를 30대 40대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가 문제인데 그 물량을 결국에는 지금 어린이들, 베이비 어린이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들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나는 나이 든 사람들 주택을 내가 지금 비싸게 받아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내 아파트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제가 30대 바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이런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직장 상사가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얘 가야죠 하고 바로 따라갔죠. 그러다가 그런 생활 하다가 말년에 병원 신세 지는 사람들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즘 30대 정도 되면 똑똑합니다.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시간 외 수당 주면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에 수당을 주면 간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건강 버리고 그리고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노인들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데 재미도 없는 거 그거 들어줘야 되는데 시간 외 수당 당연히 받아야죠. 그 시간 외 수당 받지 않고 그냥 술 먹으러 가면은 바보죠.
바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요즘 30대는 대략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맞으면 고, 틀리면 스톱인데 이런 30대가 애 늙은이 30대가 맹목적으로 주택을 연끌로 매수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분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물량 받으면 나중에 내 물량 받아줄 놈이 없는데 지금 이러한 행동을 했다. 그것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할 만큼 큰 돈으로 주택을 사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주택을 지금 순간에 조금 떨어졌다고 연끌로 매수를 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세금으로 배를 채우려 하는 것 같다. 그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까지 내 아파트 사라, 나이 든 사람이 내 아파트 사라 하면은 젊은 사람들 노라고 했죠. DSR 규제 있어도 소득이 많으면 내 돈으로 산다. 요런 친구들은 이미 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똑똑해서 나 아파트 안 살란다. 요렇게 한 사람들이죠. 요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차명거래 하자. 노라고 답하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나는 DSR 규제 있어도 집을 주택을 살 수 있는 나는 잃을 것이 많아서 그런 차명거래 같은 거 나는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전 들어가죠. 작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DSR 규제 한시적으로 풀자. 그래서 DSR 규제만 한시적으로 풀어버리면 차명거래 하자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고 콜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뽀찌나 좀 받자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것은 요렇게 해서 차명거래 하는 것도 일종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뽀찌 받으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소설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직전 가격이 6억인데 8억에 매수하는 것으로 하자. 내가 뽀찌 좀 줄게. 콜합니다. 젊은 친구가. 어떻게 8억을 마련하는가? DSR 규제가 없으니까 5억은 대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1억 5천짜리 전세 계약을 2건 체결합니다. 8억 실거래가가 찍히는데 환산해 보면은 전세를 3억에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1억 5천이면은 최우선 변제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약간은 야부리를 까는 거죠. 1억 5천이면은 사실 5,500만 원까지만 최우선으로 변제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못 받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냥 전세를 놓을 때는 1억 5천이면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서 1억 5천짜리 전세 계약 2건 체결해 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8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고 나서 그리고 뒤로 뽀찌 1억을 먹는 거죠. 그런데 뽀찌 1억씩이나 먹는가? 너무 많지 않은가? 저는 뭐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집을 판 사람은 1억 벌고 빠이빠이입니다. 6억에 팔아도 6억에 내놔도 잘 안 팔리던 물건인데 8억에 팔고 1억 주었으니까 1억을 뽀찌로 줬으니까 1억은 벌었다는 거죠. 1억 벌고 빠이빠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매수자는 뽀찌 받은 1억은 차명으로 빼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 예정이기 때문에 1억은 차명으로 빼두고 대출금하고 이자를 안 갚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낙찰 금액이 6억 언더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 2명 최우선 변제를 5,500만 원씩 받으니까 1억 천이 빠지죠. 그러면은 은행은
대출금 일단은 좀 떼일 수밖에 없죠. 일단은 떼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임차인은 거의 한 명당 1억 가까운 보증금을 날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다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은 세금의 형태로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세금 형태로 나갈 겁니다. 보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2명, 이런 사람들 많으면 이런 사람들 또 많겠죠. 그러면 전세 사기다 해서 집회하고 난리 부리면은 또 세금으로 일정 부분 변제를 또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또 사건을 무마하고 작전 짠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고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 정부가 사기 방조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전세 가격, 매매 가격 들어올리려고 지금 세계 1등 했습니다. 가계부채 세계 1등 했습니다. 전세를 냅둬가지고 가계부채 세계 1위를 방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세계 1등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가계부채 세계 1등, 요것은 결국에는 정부 역할이 컸던 것이고 요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무능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부패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기 방조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똑똑하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저는 사기 방조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전세는 정말 손을 좀 크게 봐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